안녕하세요. 눈물의 여와 리뷰 시간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드디어 모슬이와 윤은성의 가면이 벗겨질 것 같습니다. 모슬이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쾌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7화 예고에서는 백현우의 금고했던 이혼 서류가 가족들에게 발각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애첩이 모슬이가 홍만대 회장의 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청 장치를 발견하게 되고 온 집안의 도청기를 탐색하던 중 백현우의 방에서 그 도청 장치 수신기가 발견됩니다. 졸지의 백현우는 홍만대 회장의 방을 도청한 파렴치 안으로 몰리고 킨즈 그룹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합니다. 지난 6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혜인이 용두리에 도착한 시점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그 좋던 분위기에 백현우가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한참 분위기가 좋을 상황에 현우가 집을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는데요.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혜인은 서울로 돌아오고 다음날 독일 암센터에 현우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치료를 받으러 혼자 떠납니다. 지난밤 혜인은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독일 치료 받으러 갈 때 무서우니 옆에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현지에 도착해 암센터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혜인의 뒷모습은 킨즈 백화점 사장 홍혜인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 안쓰럽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혜인의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 치료 시도조차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한 혜인은 백현우와 신혼여행 때 함께했던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백현우는 혜인이 혼자 독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친인 친구랑 캠핑을 왔지만 전혀 즐겁지 않고 머릿속은 온통 혜인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다음날 바로 독일로 출발한 현우는 독일의 암센터로 찾아갔지만 치료가 불가능해 떠났다는 말만 듣고 혜인을 찾아 헤매는데 그러다 혜인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를 떠올리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남편인 백현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이곳 암센터에서조차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야 했던 혜인을 안타까워하며 변호사로서 남편으로서 암센터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 다시 한번 혜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냅니다. 두 사람은 모처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혜인은 길거리를 우연히 지나다 행운을 파는 가게 앞에 머무릅니다. 예전의 혜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그곳에서 행운의 네잎클로버 하나를 사는 혜인의 모습을 현우는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혜인이 맛있는 케밥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대신 현우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급히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행운을 파는 가게였고 그곳에 있는 네잎클로버를 모두 사가지고 달려옵니다. 그 시간 한국에 있는 혜인의 집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백현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재벌 그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상황 설정이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집에는 숨은 그림 잡기처럼 쥐새끼들이 너무 많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은성과 다혜, 모슬이가 쥐새끼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 쥐새끼 두 마리가 두 사람의 방에 잠입하는데요. 바로 은성과 다혜가 한밤중에 CCTV를 차단하고 그들의 방에 잠입해 혜인과 현우의 방에 도청기 수신기를 가져다 놓고 방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또한 금고를 몰래 열어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이혼 합의서를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노출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금고에 있던 이혼 합의서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현우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혜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이혼 합의서를 메시지로 전송시키고 행복에 젖어있던 혜인은 그 메시지 하나로 배신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충격을 받은 혜인은 치료도 다 필요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도로를 걷다 트럭에 칠 뻔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현우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7화 예고편에서는 한국에 돌아온 혜인은 현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나머지 그를 회사에서 내보낼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매섭게 대합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현우는 혜인의 건강이 걱정되고 혜인의 주위에서 맴도는 은성을 불쾌하고 불길하게 바라봅니다. 현우는 회장인 홍만대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는 혜인을 둘러싸고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아무도 몰래 작업을 합니다. 일전에 뚫려진 울타리 사이로 멧돼지에게 습격을 받아 혜인이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우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덫을 놓은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후 아무도 몰래 현장에 있던 CCTV를 정우테크라는 곳에 분석을 맡기며 아주 중요한 것이니 잘 포렌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의 방을 몰래 잠입했던 은성이 그 명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 백현우가 맡겨놓은 사고 장소 CCTV를 회수합니다. 그 영상에는 바로 수철의 부인인 다희가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 울타리를 뚫어놓고 멧돼지의 먹이를 뿌려놓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현우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예상했던 걸까요? 정우테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친구 김양기에게 그 장소에 가볼 것을 부탁합니다. 친구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았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현우의 반응이 생각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 가게 앞에 백현우가 자신의 차를 주차해 놓았던 것인데요. 그 차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일이 다 녹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백현우는 이곳에 누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 책상 위에 명함을 둔 건 이곳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 모두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성과 다희는 백현우가 쳐놓은 그물에 완전 걸려던 것입니다. 한 가지 추리해 보자면 애초 CCTV 영상은 분명 백현우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다희가 등장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는 다희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그의 공범을 찾기 위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홍범사 또한 탐정사무소를 통해 모슬이의 뒤를 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화에 모슬이의 엄청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슬이가 아니라 오선영이라는 것, 그리고 범죄 이력이 있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구치소에서 아들까지 출산한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은성과 다혜는 둘 다 보육원 출신인데요. 그리고 모슬이는 현재 홍만대 회장과 30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럼 나이로 봤을 때 은성이 모슬이의 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모슬이와 은성의 큰 그림은 홍만대 회장의 작은 돈이 아니라 킨즈그룹을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현재 홍수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 완성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바로 똑똑한 백현우인 거죠. 그래서 백현우의 제거가 급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혜인은 독일 암센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 치료를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감사 인사는 우리가 아닌 배우자 백현우 씨한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는 혜인에게 홍혜인 씨가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한 당신 배우자 백현우 씨 덕분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병원에 찾아와 협박서 약정서에 문구로 협박을 했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정말로 배우자를 치료받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확률상 높지도 않고 쉽지 않은 치료지만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혜인은 그제야 백현우의 진심을 오해했음을 알고 진심으로 미안해할 것 같습니다. 7화 예고에서는 급기야 홍만대 회장한테 백현우가 불려가는데요. 역시 돈을 좋아하는 홍만대 회장답습니다. 백현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가 이혼을 하든 말든 관심 없다. 네 보고에 네가 차겠다는데 어쩌겠냐. 그러나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해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홍만대 회장의 호통에도 흔들림 없이 백현우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말합니다. 검찰 조사는 회장님을 겨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범인은 따로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배우의 주범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만대 회장은 어느새 백현우의 이야기에 신뢰하며
그 배우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듣고 있는 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이 사건의 주범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는 바로 은성입니다. 백현우는 아마도 지금 이 상황 또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만대 회장에게 그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이 방도 CCTV, 도청 장치를 체크해 볼 것을 살며시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사냥대회 때 멧돼지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홍 회인을 타겟으로 한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홍 회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혜인이하고 이혼을 한다는 내놓은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백현우가 또 준비를 했죠. 독일로 가면서 사고 현장에 CCTV 파일 복원을 맡겨놓았던 정우테크 앞에 세워둔 백현우 차량에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홍만대 회장은 블랙박스 영상의 등장인물을 보고 깜짝 놀랄 텐데요. 저놈 윤은성이가 왜 저기서 나와? 이제야 이 모든 것이 윤은성이 꾸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는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고 했던가요? 백현우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오히려 홍만대 회장의 든든한 신임을 받는 손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급해진 건 은성이일 텐데요. 평소 의심이 많은 홍만대 회장은 주변을 다시 되짚으며 의심하기 시작할 테고 은성의 뒷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